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면 밑에 광고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묵인하는 윤 대통령, 이 나라 국가 원수 맞습니까?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 해산 및 종북 좌익 세력 전면 소탕하라.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 해산을 하고 종북 좌익 세력 전면 소탕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보수 또는 우파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드디어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침몰시키고 보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보수가 정말 분열로 망하는데 그 분열의 씨앗을 확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자들입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게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중앙선관위가 범인이라는 이야기고, 중앙선관위를 감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2020년 4.15 선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15 선거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패배를 하니까 이것은 사전투표 부정 또는 개표 부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부 통계학자들도 가담하고 교수들도 가담하고 일부 예비역 장성들도 가담하고 했지만은 정작 피해자여야 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서는 민경욱 씨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냉담했습니다. 냉담한 정도로만 그쳤으면 좋은데 방관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수 인사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불을 꺼야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하면은 결국 사전투표 반대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하면은 결국은 보수 후보가 손해를 본다.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냥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니까 아뜨거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하자는 독려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씨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야 사전투표율을 좀 올리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사전투표 반대운동 때문에 수십만 표의 윤석열 표가 기권하든지 해가지고 날아갔다고 봅니다. 즉 사전투표 반대운동으로 윤석열 후보가 질 뻔했다는 거죠. 불과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이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의 필연적인 결과인 사전투표 반대가 보수 후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게 또 재발되면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몇백 표 차이로 지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되다가 결국 개표를 딱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지고 있다가도 사전투표 함이 열리면은 역전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리면은 사전투표 하지 않고 본투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사전투표 편리한 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사전투표 할 수 있는 날짜가 이틀입니다. 본투표는 하루입니다. 더구나 이틀 동안은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투표 할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본투표는 불편하고 사전투표는 편해요. 그런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면서 사전투표하면은 표가 달아난다, 누가 훔쳐간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떨어뜨리면은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힘 후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전투표 반대는 100% 이재명과 민주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분열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스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황교안처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그걸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신문 광고 내면 그 밑에 모금 계좌를 써놓고 그러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구나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2020년 4.15 선거를 지휘한 사람인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될 텐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에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사전투표 부정, 즉 부정선거론자로 바뀌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보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보수는 황교안 수준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젊은 층, 중도층이 보수를 찍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포인트 차이로 졌으면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또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니까 과하게 도전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비판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굉장히 극성입니다. 지금 보수 운동하는 단체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어있습니다. 10명 중에 그 사람들이 한두 명만 들어있어도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펼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최소한 몇십만 명이 가담을 해야 된다. 근데 누가 했다는 말이냐? 제발 부정선거 있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누가 했는지 좀 가르쳐다오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대규모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모의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표장에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몇십만 명 될 겁니다. 몇십만 명의 참관인들을 다 눈먼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건 굉장한 사람 아닐까요? 조직도 굉장한, 단 한 사람도 지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면 꼭 이 질문을 하십시오. 누가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를 제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특정한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신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 수준의 근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전산 조작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투개표는 전산 투개표가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전산 투개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투표할 때도 이렇게 딱 스크린 터치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개표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뭐 종이 쓸 필요 없는 그걸 전산 투개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개표 할 때 다 손으로 하고, 다만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은행에 가면은 현금 세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현금 세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호 1번, 2번, 3번 분류를 하면은 분류한 걸 가지고 또 사람이 다시 계산을 하고 그걸 한 묶음으로 묶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옆에서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이런 과정입니다. 전산이면은 해킹이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산 투개표 과정이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자꾸 전산 투표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지금 전산 투표가 아닌데 이걸 전산이라고 몰아가지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만한 선거관리위원회만 계속 비판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부정선거 시비가 한국 정치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돼가지고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일어나고 4.19로 넘어가고 4월 26일은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의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도 투개표 부정은 없었어요. 역사가 오래됩니다. 60년 이상 한국에서는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이 없었습니다. 정권적인 차원의 투개표 부정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이걸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 부정 시비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저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투표하고 개표하는 날부터 막 싸웁니다. 그리고 개표가 막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조작도 있고 그러면 또 시위가 일어나고 분대가 동원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대명천지에, 그것도 한두 군데의 부정선거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정선거. 이게 먹혀드는 이유는 한국 보수의 교양 부족입니다. 교양이 뭐겠습니까? 분별력 아닐까요? 첫째 분별력은 뭐가 사실이냐, 뭐가 거짓말이냐. 그 다음에는 분별력은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우리의 적이냐. 선거학은 이렇게 다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냐 공정한 선거냐도 구별하지 못하는 보수라면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즉 적과 동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하는 게 보수 정당을 망치는 것이고 좌파 정당을 도와준다는 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구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말이냐의 구분을 못하니까 자연히 적을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자기가 애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결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망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거기 안 속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해놓고는 1 더하기 1은 5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 봐주겠는데 그런 엉터리 주장을 안 믿는 우리한테 계속 설득하려고 하니까 참 피곤하다. 다음에는 저 사람하고 절대 한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의 귀결은 민주당 돕는 도우미 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망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망칩니다. 보수를 망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되겠죠.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면 별 대책이 없습니다. 광신이나 사교나 음모론이나 이런 거는 설득으로 안 넘어갑니다. 설득으로. 꼭 그 피해를 본인들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진행될 이 수도권 선거에서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투표율을 낮추고, 특히 누구의 투표율을 낮추느냐, 보수 투표율을 낮춥니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춰버리면은 그건 지는 거죠. 지는 거. 대한민국 보수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미동맹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 없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미동맹과 같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자주국방을 합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을 친구처럼 대하지만은, 반역자나 간첩을 친구처럼 대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역자나 간첩은 우리의 적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말살하지 않겠습니까? 암살하지 않겠어요? 간첩, 반역자를 암살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보수는 안보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냐?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 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 보수의 타락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보수는 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좌익은 권력 잡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조차도. 그러면은 그때부터 종북 좌익과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종북 좌익은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배제해야 될 존재인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미국이 다 막아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보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그리고 안보하는 척 하면서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하니까 공상을 하고 관념의 유의를 펼치고 무책임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딱 감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선거에서 졌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선거에서 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하고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 이게 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엉터리 보수죠. 관념의 유희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씨가 2020년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 그 역시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왜 선거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토론만 하면은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쪽을 못 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준석을 제일 미워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밀어내는 이 과정에서는 또 윤석열 편에 들어가지고 이준석을 싸가지 없다, 버르장물이 없다, 뭐 좌파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또 앞장섭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을 이간질시키고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편들고 하는 데는 또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자기 편을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일단 자기 편이다. 이준석과의 대결 구도에서는 자기 편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윤석열 정권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뭔가 서로 교감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또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선을 긋고 있느냐 아니면 같은 한 통속이냐 하는 것도 애매모호합니다.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 사전투표 반대론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속병이 들어가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루를 하나 뚫는다면은 내년 총선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 사전투표에서 보수가 이겨야 본투표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일대 캠페인을 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탈출구 내지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